1975년 8월 경기도 포천의 어느 산비탈 아래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였고 독립군이었으며 정치인으로서 독재에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장준하. 당신은 이 이름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에 대한 궁금증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날 국가는 말했습니다. 실족사다. 그저 등산 중에 발을 헛디뎠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된 시신이 그냥 굴러떨어졌다고? 왜 하필 그날 단독 등산이었을까? 왜 사망 직후부터 정부가 급하게 마무리하려 했을까? 시신을 수습한 동료는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정의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제거당한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장준하가 진짜 실족사했다고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때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진실을 묻으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면 당신은 그 명령을 거절했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만약 당신이 이 사건의 수사본부장이었다면 당신은 권력에 맞서서라도 진실을 밝혔겠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 것인지, 정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속이고 살아남을 것인지, 여유를 가지는 상상. 아유, 나는 그런 상황이면 그냥 기억상실증 걸린 척 했지 뭐. 기억이 나야 진실을 말하든 말든 할 거 아냐. 후후. 다른 의견 결단력 있는 말투. 아니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정권이고 뭐고 진실을 숨기는 짓은 못해. 누군가는 말해야 하잖아. 누군가는 밝혀야지. 이건 단순한 옛날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진실이 어떻게 묻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한가운데 당신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장준하. 그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20세기 후반 한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양심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만주로 건너가 광복군에 입대했고 해방 후에는 유엔군 통역 장교로 6.25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잇기 위해 사상계라는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그는 글로 말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독재에 맞섰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권에 대해선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급기야 박정희는 장준하를 국가 전복을 꿈꾸는 선동가로 낙인 찍었습니다. 1975년 8월 17일 장준하는 경기도 포천 약사봉으로 등산을 떠났습니다. 함께한 사람은 단 한 명, 생전의 교류가 거의 없던 한 지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는 절벽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시신의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개골은 뒷부분이 함몰되어 있었고 시신은 마치 인위적으로 배치된 것처럼 똑바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망에 이른 직접적 충격이 머리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과 경찰은 사망 다음날 단정하듯 발표합니다. 실족사다. 타살 혐의는 없다. 당시 국민들은 이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장준하의 유족은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조용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침묵했고 야당은 이미 분열되어 있었으며 진실을 말할 입들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몇 달 후 사상계는 강제 폐간되었고 장준하의 삶과 죽음은 교과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 2002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시 진실을 파헤치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시신을 다시 발굴하여 정밀 감식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 실족 가능성 매우 낮음. 하지만 그 뒤로도 진실은 끝내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이 죽음을 계속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6월 윤석열 정권의 3대 특검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처럼 넘어가질 않을까요? 역사는 선택의 기록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역사는 기록되어집니다. 장준하
그의 죽음이 실족사였는지 권력에 의한 제거였는지는 아직도 법적으로 미결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죽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있어도 죽지 않는다. 2025년 특검은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다룰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앞서 던졌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겠죠. 첫째, 장준하 선생은 실족사가 아닙니다. 의학적 증거도 현장 정황도 모두 타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개골의 함몰, 시신의 위치, 동행인의 모호한 진술. 이건 실수로 넘어진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와 선택이 만들어낸 침묵의 결과입니다. 둘째, 충성보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권력에 대한 충성은 잠깐의 보호를 줄 수 있지만 진실을 외면한 충성은 결국 자기 자신까지 배신하게 됩니다. 장준하 선생은 충성보다 양심을 선택했고 그 결과 그는 시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만약 내가 수사본부장이었다면 진실을 향해 모든 것을 걸었을 것입니다. 두려웠겠지만 진실을 감추는 것은 곧 나의 이름을 역사의 범죄자 명단에 새기는 일. 나는 역사의 증인이 되고 싶지 은폐자의 그림자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당신이라면 묻겠습니다. 질문사. 당신이라면 지금 같은 권력형 범죄를 조사할 용기가 있습니까? 무엇을 잃게 될지 몰라도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용기 당신에게 있습니까? 질문. 진실을 외치다 목숨을 잃은 누군가를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지 않는 것이 정의의 시작입니다. 장준하, 노무현, 김근태, 수많은 이름들이 당신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까? 질문 6.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까? 아니면 산 사람의 위안에 불과한 일입니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진실을 마주하십니까? 질문 7. 오늘날의 언론은 당시보다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도하지 않는 것, 다루지 않는 것, 외면하는 것. 그것은 검열이 아닐까요? 당신이 보는 뉴스는 모두입니까? 일부입니까? 질문 8. 국익을 이유로 거짓을 덮어야 한다면 그 선택은 정당합니까?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붙인 진실은 결국 국민의 권리도 정의도 함께 매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문으로. 지금 누군가 당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댓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의 행동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단지 시청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입니다. 침묵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기억할 것인지, 뒤를 따를 것인지 역사의 앞에 설 것인지.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2025년 우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마주할 것인가, 과거를 반복할 것인가, 새 길을 열 것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3대 특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첫째, 내란 음모 특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발언과 행위, 그 배후에는 진실이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연극이었는가? 둘째, 김건희 여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통령 부인의 책임 문제. 권력의 그림자가 또다시 진실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최상병 특검. 병사가 어이없는 명령으로 숨졌지만 지휘관은 책임을 피하고 있다.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이건 1975년과 무엇이 다른가? 이 세 가지 특검은 단순한 사건 조사가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준하 선생의 죽음도 그때 제도가 없었기에 묻혔습니다.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했고 언론은 입을 다물었으며 국민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는 진실은 죽었고 거짓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 진실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특검은 단지 수사의 이름이 아니라 진실을 법적 제도로 보존하려는 사회의 방어 기제입니다. 개인의 용기만으로는 권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는 거짓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은 다시 묻히려 하고 어떤 이는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장준하의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이 시대의 장준하가 될 용기가 있습니까? 진실은 언제나 말한 자가 아니라 기억한 자의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준하를 기억함으로써 또 하나의 장준하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편에 설지 말지.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지 망각한 자들이 그 반복을 허용할 뿐입니다. 그날 장준하 선생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대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그대는 권력 앞에 침묵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그대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의 죽음은 멈췄지만 그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삶과 죽음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를 잊는다면 또 다른 진실은 묻히고 또 다른 희생이 반복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날의 선택은 지나간 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선택입니다. 진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우리가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함께 진실의 조각을 이어 맞춰 갑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관찰자가 아니라 기록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을 기억하는 힘, 그리고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진실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장준하 선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남겨주세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진실을 이제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날 장준하는 침묵했지만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